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난 평생 직장인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 정년 퇴직만 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걱정은 없겠지.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은행원이면 안정적인 직장 아닙니까?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확보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빚입니다. 정년이라고 해서 저절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 부담감이 크게 다가오죠.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퇴직 이후에도 쉽사리 끝나지 않는 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미리 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처지로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은행이라는 곳에서 평생 일했다 해도 막상 퇴직하면 누구나 똑같이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은행원으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년 앞에서 너무나도 복잡해진 현실. 내가 돈과 금융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 아닌가? 자부심도 잠시. 한순간에 늘어나는 의료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출 이자까지. 이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니 직함이나 경력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접한 세 가지 사례 이야기를 먼저 풀어볼게요. 1. 김 과장님의 경우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등골은 휘겠다. 김 과장님 물론 가명입니다. 은 제가 같이 일하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몇 년 정도 먼저 퇴직하셨죠. 김 과장님은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식이며 펀드며 다양하게 투자도 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 문제로 크게 고민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 늘 난 유독 운이 좋은 편이야. 정년 퇴직 후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손주들이 생기면 용돈도 많이 줄 거야. 하시곤 했죠. 문제는 퇴직 1년 전쯤부터 찾아왔습니다. 우선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즘 결혼식 비용 장난 아니잖아요.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겠다고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꽤 컸어요. 게다가 은퇴 후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셔서 병원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 거예요. 본인도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출이 몰아치니 단기간에 흡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년 이후에도 매달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고 돈을 마련하려고 다시 아르바이트까지 뛰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마음은 아직도 30대 같아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토로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김 과장님이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서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결국 김 과장님은 은퇴 후에 한 번 더 부채 조정을 했어요. 대출을 재조정하고 차도 큰 차에서 가벼운 경차로 바꾸고 생활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든 이자 부담을 줄이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그 후에는 많은 걸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맞춰가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빚이라는 놈은 정말 무섭더라. 조금이라도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게 김 과장님의 충고였어요. 2. 박 차장님의 경우 부모님 부양과 내 노후 둘 다 놓칠 수가 없죠. 박 차장님 역시 가명은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행해서 퇴직 시기도 비슷했어요. 저희가 50대 중후반이 되자 슬슬 주위에서 조기 퇴직 얘기도 나오고 점점 조직에서도 나가주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곤 했죠. 그래도 박 차장님은 막판까지 버티며 정년을 꽉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박 차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난 우리 집의 가장이자 외동아들이기도 하거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해. 실제로 부모님도 고령이시고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며 간병비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년 직전에 부모님이 더 아프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목돈이 또 필요해졌죠. 그래도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퇴직금 역시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로 잡혀 있어서
전액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은행권 종사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수월했지만 어쨌든 빚은 빚이죠. 결국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정년 이후에도 채무를 떠안고 살게 되셨어요. 연금은 연금대로 귀한 돈이니 그냥 생활비로 써야 하고 병원비가 모자라면 또 대출. 그러다 보면 다른 지출을 막기 위해 카드 할부까지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박 차장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하고 내 노후 준비도 뒤늦게라도 해봐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본인도 나이가 들고 본인 의료비 역시 점점 늘어날 텐데 말이에요. 빚이라는 게 내 노후 준비까지 잠식해버린다는 게 박 차장님의 핵심 고민이었습니다. 3. 이 부지점장님의 경우 애들 취직만 잘 되면 이 빚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부지점장님 가명은 늘 자녀들 자랑이 대단했어요. 큰 아이는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했고 둘째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뭐가 되더라도 크게 될 줄 알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유학 자금, 학원비, 각종 자격증 취득 비용 어차피 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애들이 성공만 한다면 앞으로 큰돈 들어올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지내셨죠. 그런데 세상 일은 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큰 아이는 나름대로 취직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2년도 못 다니고 퇴사. 그 후에는 계약직을 전전하며 월급이 불안정해졌어요. 둘째는 미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정규직 찾기가 쉽지 않아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지점장님도 은퇴 후까지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보태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주면 애들도 금방 자리 잡겠지 했는데 그 잠깐이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정년까지 바라보자니 내 노후는커녕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덕이게 된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나라 경제도 어렵고 젊은 세대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더군요. 결과적으로 이 부지점장님도 은퇴가 다가오니 대출금 상환 계획이 전부 어그러져서 쉽사리 빚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는 애들만 믿고 살았는데 애들도 힘들어하는 거 보니 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내가 빚지고 산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섭게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은행 근무 경력 30년이 넘는 분이 빚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하죠. 은퇴 준비와 빚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이야기해드렸는데 솔직히 은행원이라고 해서 사정이 남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음을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금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자신감이 오만이 되어 빚을 너무 쉽게 지거나 대출을 남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년 퇴직한다고 빚이 저절로 없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현금 흐름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에서 채무는 그대로거나 심지어 더 커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자녀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본인 건강 문제 등등 우리가 자초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일쑤고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못하면 또 우리가 도와야 하죠.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어느 시점에 퇴직금을 손에 쥐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가 아니라 종합적인 재무 계획과 더불어 마음가짐을 함께 다루는 일이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빚 구조 재점검. 정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신의 빚 구조를 파악하고 재정비하는 겁니다. 여러 대출이 얽혀 있다면 금리는 적정한지, 갚아나가는 순서가 맞는지, 혹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해요.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원인데도 모르냐? 가 아니라 오히려 제3자의 객관적 시선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지출 줄이기 앤드 현실적 생활 패턴 찾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출이 많아지면 빚 부담도 줄어들지 않아요. 결국 씀씀이를 줄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차 바꾸기, 보험 구조 조정, 취미생활 비용 조절 등 정말 꼼꼼하게 줄여야 생존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마이너스 자녀에 대한 마음가짐 정리. 부모님 부양 문제나 자녀 지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무조건 독하게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내 역량의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도움받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최소한의 재무적 계획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함께 대출을 갚는 방식 혹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은퇴 이후의 제2의 직업 모색. 완전한 무직 상태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강의, 자문 등 작게라도 수입을 만들어내는 길을 열어두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퇴직자의 재능을 살릴 기회가 많습니다. 후배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난 그래도 매달 연금 들어오니까 괜찮아. 혹은 우리 애들이 곧 자리 잡을 거야. 하고 막연히 믿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김 과장님, 박 차장님, 이 부지 점장님 사례가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흔한 이야기예요. 특히 은행원,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정년까지 일하신 분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직 내에서 자기 퇴직 후의 계획까지 짜주는 경우는 잘 없고 우리는 매일 업무에 치이느라 정작 내 미래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곤 하니까요. 제가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빚이라는 건 정년 이후에도 절대 가볍지 않다. 가족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훅 들어올 수 있다.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는 은퇴 후 12년 만에 확연히 갈린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날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2가지 정도는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예상 밖으로 터지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아예 플랜 A,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자는 거죠. 맺으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퇴직 앞두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한때는 은행원이라는 직함만 있으면 어딜 가도 든든했고 퇴직 뒤에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빚과의 싸움이더군요. 정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생 이막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삶이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3가지 사례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나만 이런가? 하고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의 사정이 다를 뿐 퇴직 후에도 빚에 시달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은행원일지라도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재무적으로 대비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마음가짐 정년 후에도 내 삶은 계속된다. 빚은 줄이고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최대한 지켜가자. 이 정도 신념은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은퇴 후에도 부디 힘내시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 이막을 좀 더 가볍게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살아가 봅시다. 연금만 믿었던 62세 공무원, 결국 편의점 알바 뛰는 현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문제는 걱정 없지 않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기대했던 연금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다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결국 알바까지 뛰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물가가 팍팍 올라가다 보니 월급과 다르게 고정된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따라잡기 버거워졌어요. 이렇다 보니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입니다. 오늘은 연금만 믿다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결국 편의점 알바까지 하게 된 62세 전직 공무원의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 연금 전부라고 믿었던 62세 공무원의 고백. 김종호 가명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은 일반 회사원 연금이랑 달라서 노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사실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건 크게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작년에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자녀한테 지원해주던 비용이며 주거 유지비, 차량 유지비 같은 게 줄줄이 압박이 됐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현실. 은퇴 후 실제로 받아보니 한 달에 20만 250만 원 정도 나오더랍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생활비에서 몇십만 원씩 모자라다 보니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편의점인가? 사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어도 다른 민간 기업 경력이 거의 없다 보니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건 부담이 컸습니다. 게다가 재취업 기회를 찾으려니 나이, 경력, 스킬이 모두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 같은 단순 서비스 직종이었죠. 김종호 씨의 경우를 보면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라는 단순 금액적인 부분뿐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생활 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노후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례 2. 자영업자 58세 윤성민 씨 퇴직금 투자 실패로 다시 일자리를 찾다. 공무원 연금만 믿고 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8세 윤성민 가명 씨는 20년 동안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벌었다 싶어 가게를 접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노리겠다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죠. 부동산 투자에 올인. 가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중소도시 상가를 매입했어요. 무조건 월세 들어오면 노후 자금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코로나 이후 공실 사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코로나가 닥쳤다는 겁니다. 주변 상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씩 공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월세 수익은 끊기고 심지어 대출이자까지 떠안게 되었죠. 한때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세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 그리고 다시 취업. 윤성민 씨는 나이가 58세지만 다시 사회로 나와 뭔가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상가를 매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대출이자에 생활비까지 빠듯하다 보니 결국 택배 상하차나 운전 관련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돈이 없다 보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장 우선이지만 대부분 이를 간과하거나 에이 대충 잘 되겠지 하며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 사례 3. 은행원 출신 64세 박수정 씨, 자녀 뒷바라지 비용으로 허덕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박수정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60세 전후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주변에선 은행원 연금 꽤 괜찮다. 퇴직금도 많은 편 아니냐 했지만 막상 큰 지출이 한 번에 몰려오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으로만 해도 꽤 큰 돈이 들었고 또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보태주고자
퇴직금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계속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직장 생활 도중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박수정 씨는 일찍부터 연금 저축 같은 걸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은행원이니까 적당히 굴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또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겹치니 받은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건강 챙기는 것도 비용이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본인도 건강검진비,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이걸 연금만으로 다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업무를 찾긴 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건 아니라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박수정 씨의 사례를 보면 가족에 대한 지출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우린 보통 자녀가 다 컸으니 이제 손 뗄 수 있겠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난이니 취업 후에도 안정되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하니 결혼 후에도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니 이 과정에서 은퇴 자금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집니다. 부동산 투자에 올인. 가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중소도시 상가를 매입했어요. 무조건 월세 들어오면 노후 자금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코로나 이후 공실 사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코로나가 닥쳤다는 겁니다. 주변 상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씩 공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월세 수익은 끊기고 심지어 대출이자까지 떠안게 되었죠. 한때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세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 그리고 다시 취업. 윤성민 씨는 나이가 58세지만 다시 사회로 나와 뭔가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상가를 매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대출이자의 생활비까지 빠듯하다 보니 결국 택배 상하차나 운전 관련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돈이 없다 보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장 우선이지만 대부분 이를 간과하거나 에이 대충 잘 되겠지 하며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 사례 3은행원 출신 64세 박수정 씨, 자녀 뒷바라지 비용으로 허덕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박수정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60세 전후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주변에선 은행원 연금 꽤 괜찮다. 퇴직금도 많은 편 아니냐 했지만 막상 큰 지출이 한 번에 몰려오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으로만 해도 꽤 큰 돈이 들었고 또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보태주고자 퇴직금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계속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직장 생활 도중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박수정 씨는 일찍부터 연금 저축 같은 걸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은행원이니까 적당히 굴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또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겹치니 받은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건강 챙기는 것도 비용이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본인도 건강검진비,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이걸 연금만으로 다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업무를 찾긴 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건 아니라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박수정 씨의 사례를 보면 가족에 대한 지출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우린 보통 자녀가 다 컸으니 이제 손 뗄 수 있겠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난이니 취업 후에도 안정되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하니 결혼 후에도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니 이 과정에서 은퇴 자금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집니다. 은퇴 후 삶, 어떤 관점에서 준비할 것인가?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이라는 건 그리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저축, 투자, 보험, 재취업 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거기에 더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의료비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비용, 또 예상치 못하게 자녀에게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1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가? 실제로 200만, 300만 원 선의 연금을 받아도 본인과 배우자가 쓰는 생활비, 주거비, 만약의 의료비 등을 커버하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올라주지 않죠? 이 일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완전히 일해서 손 떼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든 단순 아르바이트든 최소한의 근로소득이 생기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익화하는 분들도 계시고 퇴직 후 자격증을 따서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 늦기 전에 미리 배우고 준비해두면 은퇴 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과 자녀 더블 케어 시대에 더블 케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이 나빠진 부모님의 요양비용, 자녀의 교육 및 취업 지원, 결혼 비용 등등. 이게 한 사람에게 다 몰리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엄청 빠른 속도로 소진되죠. 따라서 일찍부터 가족과 돈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지원 가능 범위와 한계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4. 보험과 대비책.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등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한 번 입원으로 의료비가 왕창 드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대비가 필요해요. 5. 재테크는 안정과 유동성이 우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니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이 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상황에 따라 급락할 수 있죠.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만 잔뜩 들고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은퇴 시기에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마치며 남은 인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위 사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막연히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이 결국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까지 하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하거나 아휴, 나는 늦었으니 포기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들어오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맥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재능 발견하기 나이가 들수록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회사원 시절, 공무원 시절, 자영업 시절 내가 몰랐던 나만의 장점을 찾아서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통해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대니까요. 가족과의 대화 자녀 뒷바라지나 부모님 돌봄 문제로 힘들다면 먼저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서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해요. 결국 은퇴라는 건 언제부터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2막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안정되게 꾸려나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갖추고 재정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라는 게 결코 쉽거나 낭만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걸 실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고 이미 은퇴했다면 다시금 살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 노후는 괜찮을까?
미리 준비해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부디 우리 모두 연금만 믿다 낭패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으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언제든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변 전문가나 믿을 만한 정보 채널을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2억 있었던 교사 부부 3년 만에 돈 걱정하게 된 이유.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오래 다녔던 분들은 퇴직금도 꽤 나오고 연금도 있으니까 우린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거지? 매달 300씩 쓰는 게 뭐 대단한 씀씀이도 아닌데? 이런 말이 자주 튀어나오죠. 사실 퇴직금 2억이라는 금액, 겉으로 보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2억 퇴직금을 갖고도 불과 3년 만에 돈 걱정을 하게 된 한 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얼마? 보다는 어떻게? 인지를 나눠 보려 합니다. 사례 1. 58세 교사 부부의 현실 여행, 외식, 부모님 용돈까지. 돈이 새는 구멍은 많다. 이 부부는 모두 교직에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합쳐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교직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아주 여유로운 마음이었죠. 은퇴하고 나서 두 사람은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자녀에게 등록금도 보태주고 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고 골프와 같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이 소비 패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데 퇴직금만 줄줄이 빠져나가니 3년 만에 잔액이 3천만 원도 안 남은 겁니다. 이제는 자녀 결혼, 의료비 같은 변수도 걱정해야 할 상황. 여전히 외식 한 번 줄이기 어려워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고 해요. 사례 2. 60세 전직 공무원 나는 괜찮겠지라는 자만이 불러온 위험. 이분은 남편이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이 보장돼 있다고 안심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그동안 열심히 내 집 마련도 해놨고 자녀도 어느 정도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는 쉬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두 분 다 건강했는데 남편이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고 아내도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에 3,040만 원씩 나가고 건강식품 같은 것까지 챙기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둘째, 심심함을 이기지 못해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 노출되면서 이건 있어야 해라고 느끼는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연금이 있는데도 왜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이런 불안감은 결국 다시 알바를 알아보게 만들었고 60세가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잠시 하기도 했답니다. 사례 3. 62세 자영업자, 부부 퇴직금 없는 현실, 한 달 200도 빠듯한 이유. 자영업을 오래 해온 분들은 퇴직금이 없죠. 이 부부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약 1억 5천만 원. 연금은 소액만 들어오고요. 은퇴 이후 시골로 내려가서 월세 없이 살고 있지만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면 지출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지출은 혼자보다 많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 각종 보험료, 차 유지비 등등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손주가 놀러 오면 간식이며 용돈이며 또 돈이 나가고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죠. 우린 최소한만 쓰는데도 왜 이렇게 빠듯하냐는 게 이 부부의 고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금액보다는 지출 습관을 먼저 바꾸세요. 아무리 많은 퇴직금을 받아도 지출 습관이 그대로면 3년 안에 바닥납니다.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예요. 은퇴 전 리허설 예산을 해보세요. 은퇴 전에 미리 한 달 20만 250만 원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써보면 어디서 아껴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소득 없는 기간을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35년은 스스로 버텨야 하니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만큼은 따로 떼어두는 전략이 필요해요. 또한 은퇴 후에도 가능한 가벼운 수입 활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농사, 강의, 자격증 활용 등 자신에게 맞는 수입원을 찾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선 단순히 돈이 많다는 착각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소비, 내 몸에 맞는 생활, 내 나이에 맞는 준비입니다. 퇴직금 2억으로도 3년이면 끝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얼마나 모았나 보다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은퇴 후 삶이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요. 퇴직금 2억 있었던 교사 부부 3년 만에 돈 걱정하게 된 이유. 은퇴 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적 원인과 대비 방법. 퇴직금 2억이면 적지 않은 돈 아닌가요? 게다가 교사 부부면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건 단순히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패턴과 구조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2억을 가진 어느 교사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자산이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퇴직금 구조적인 지출 문제가 핵심이다. 교사 부부 어 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장은 연금 수령 시작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충분한 자산이라고 판단의 생활을 여유 있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바로 자산이 소득을 대체하는 기간에 대한 계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직후 유럽 여행 1,200만 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2천만 원, 매달 외식과 문화생활 5,070만 원, 자녀, 부모님 명절 용돈 지출 연간 600만 원, 자동차 교체 비용 3천만 원. 이런 지출들이 당연한 소비처럼 이루어졌고 연간 소비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억이라는 자산은 5년을 버티기에도 벅찬 금액이 되어버린 셈이죠.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지점은 퇴직금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지만 퇴직금은 일회성 자산입니다. 이걸 연금처럼 나눠 써야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2. 사례에서 배우는 은퇴 후 지출의 위험 요소. 은퇴 후 자산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소비 습관을 은퇴 전에 못 바꾸면 퇴직금은 35년이면 끝난다. 고정 지출이 은퇴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 레저, 해외여행, 사교 모임, 자녀 지원, 손주 선물 등. 사례 2. 건강 지출은 통제하기 어렵고 예산보다 23배 커질 수 있다.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 비용은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은 수백만 원 단위로 자산을 깎아 먹습니다. 사례 3. 연금 수령 전 공백 기간 소득 절벽기를 무시하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전에 퇴직하고 연금은 63세 이후 수령합니다. 이 공백기 동안 생활비를 퇴직금에서 전부 충당해야 하는데 3년간 1억 이상이 사라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기간을 별도로 준비된 생활비, 자산 없이 맞이하면 노후 초기에 자산이 급감합니다. 3.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3가지 전략. 은퇴 전 6개월
반드시 리허설 예산을 실험하라. 은퇴 후의 생활비를 은퇴 전에 미리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생활해보면 현재의 소비 패턴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부분을 줄이기 힘든지 실질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은퇴 후 어떤 지출 항목에 민감한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미리 체득해야만 자산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득이 아니다는 원칙을 철저히 새겨라. 퇴직금은 생활비의 자산이 아니라 원천입니다. 이를 자산 관리의 기초 자본으로 보고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상품 즉시 연금, 채권, 정기예금 등이나 수입 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예, 퇴직금 2억 중 1억은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80만 원씩 수령, 나머지는 생활비 계좌로 분리. 이렇게 구조화된 자산은 급격한 소비로 휘발되지 않고 일정한 수입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필요하다. 작더라도 활동성 소득원을 준비하라.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행복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직접 벌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취미 강의, 텃밭 판매, 블로그 수익, 유튜브 광고, 간단한 부업 등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지 못해도 한 달 20만,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소득 없이 자산만 깎아 쓰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 퇴직금이 아니라 지출 구조가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금이 많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교사, 공무원, 대기업 출신이면 걱정 없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이런 착각들이 은퇴 후 자산 고갈의 함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소득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는 돈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분석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산정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안전하게 소득화하는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후 30년을 살아갈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은퇴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의 여유로운 아침, 여행과 취미생활로 가득 찬 일상,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꿈꾸던 은퇴와는 달리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한때 성공했던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준비가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그림만 그려서일까요? 은퇴 후 남겨진 빚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정신적인 평온마저 무너뜨립니다. 한때 사회에서 인정받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한 것 같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실수로 인해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현실을 마주하자.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축복을 누린다. 1. 사례 1.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준비라 믿었던 58세 남성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58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며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이것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비로 월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소진됐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마저도 3년 만에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좋은 집 한 채가 모든 노후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금, 자산운용, 파트타임 소득 등 현실적인 대안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2. 사례의 연금만 믿다가 절망에 빠진 65세 여성 B씨의 이야기. B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며 연금만 믿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은 처음엔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급증하며 연금만으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B씨는 마트에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좋은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줄 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자산관리, 예비비 마련, 그리고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이 필수입니다. 3. 사례 3 창업으로 성공할 줄 알았던 60세 남성 C씨의 이야기. C씨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했던 그에겐 창업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업의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매달 쌓이는 임대료와 운영비, 손님 유치의 어려움은 C씨를 빚더미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카페는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퇴직금으로 남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교훈: 창업은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없으면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이 아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선택이 아닌 준비의 결과다. 은퇴는 그 자체로 도전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왔지만 은퇴 후엔 이런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연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운용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미리 고려해 보세요. 둘째, 소비를 줄이고 간소화된 삶을 받아들이세요. 은퇴 후에는 돈이 아닌 시간과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건강을 우선하세요. 의료비는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의료비를 줄이세요. 은퇴 후 남겨진 빚은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은퇴를 꿈꾸는 만큼 현실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나요? 준비하지 않은 삶은 선택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날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남은 건 빚뿐. 당신의 미래를 바꿀 준비는 지금부터. 안전망 없이 은퇴를 맞이한 이들의 현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는 선택이 아닌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필연적인 삶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기대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퇴직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나서야 그동안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하며 느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나중에가 아닌 지금을 선택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나눠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당신의 자산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은퇴 자금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돈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의 지원 요청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퇴직금을 몇 년 만에 소진시킵니다. 현실 사례: 퇴직금의 함정. 한 62세 남성 D씨는 퇴직 후 남은 2억 원의 퇴직금을 은퇴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문제없어 보였지만 자녀의 결혼 지원과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의료비가 급증하며 퇴직금의 절반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이마저도 건강 문제로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소득을 만드는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금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임대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연금만 믿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면 부족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괜찮겠지 하는데 막상 생활비와 맞물리면 금방 한계를 느낍니다. 현실 사례: 연금의 한계. 65세 여성 E씨는 매달 150만 원의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와 의료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는 연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E씨는 소액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일자리나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또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 연금 외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창업의 함정 열정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창업을 도전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열정은 좋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창업은 퇴직금을 소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사례 실패한 은퇴 창업. 67세 남성 FC는 퇴직 후 소규모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창업만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월세와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사업을 접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창업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산이 없다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창업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강의 혹은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창업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비용과 수익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4. 당신의 은퇴 준비를 바꿀 실질적인 솔루션.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준비하라.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하고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소한 삶은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비비는 반드시 확보하라.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이는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건강은 의료비를 줄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고통이 될 뿐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원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은퇴 후 남겨진 빚과 절망이 아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은퇴를 결정할 것입니다.